서울 근교 작은 마을인 가평에서 6개월 전 이혼한 지혜는 인생이 다시 한번 뒤바뀔 줄 몰랐다. 32살, 외동딸인 그녀는 8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6살 난 아들 민수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쓰고 있었다. 전 남편인 준호와의 이혼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배신과 싸움,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며 지혜는 준호의 가족과도 끊어져야 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나오는 길, 그녀는 누군가와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준호의 남동생인 동혁이 눈앞에 있었다. 26살, 키가 크고 잘생긴 그는 이혼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안녕하세요. 지혜 씨의 수줍은 미소를 띤 그의 인사는 묘한 설렘을 남겼다. 동혁 씨, 안녕하세요. 지혜는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꼈다. 동혁은 준호와 그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못마땅해 하며 가족 모두 지혜 씨를 항상 아꼈어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혜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민수는 잘 지내나요? 라는 그의 질문에 지혜는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동혁의 눈가는 금세 촉촉해졌다. 민수를 정말 그리워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 만나면 좋겠네요. 지혜가 말하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정말 원해요? 그렇게 그녀는 번호를 건넸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만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동혁은 어른스러워져 있었고 그의 다정함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다음 날 저녁, 동혁이 전화를 걸어왔다. 민수를 공원에 데려가도 될까요? 민수는 삼촌 동혁이라며 환호했고 지혜는 마음이 흔들려 허락했다. 토요일, 동혁은 멋지게 차려입고 장난감을 들고 집에 왔다. 민수에게는 장난감, 지혜에게는 조그만 초콜릿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작은 선물이에요. 라며 수줍게 웃었다. 그들은 뒤뜰에 앉아 민수가 노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지혜 씨, 이혼이 오히려 잘 어울려요. 더 예뻐졌어요. 그의 칭찬에 지혜는 얼굴이 붉어졌다. 형은 당신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는 동혁에게서 마음이 저릿했다. 그날 이후 동혁은 자주 연락했고 민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했다. 공원, 카페에서 만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지혜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걸 느꼈다. 어느 비 오는 날, 집에서 민수와 놀던 동혁은 차를 건네며 말했다. 정말 좋은 엄마네요. 민수가 참 행운이에요. 그의 눈동자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 있었다. 삼촌도 좋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말하자 그의 손이 어깨에 닿았다. 필요하면 언제든 여기 있을게요. 그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게 정상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단순한 가족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밤, 민수가 잠든 후 그들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지혜 씨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동혁이 말했다.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더욱 매혹적이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답하자 동혁은 살짝 다가와 귀에 속삭였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제 형수님이 아니라. 그 말은 지혜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건 너무 복잡해요. 그녀가 말하자 동혁은 솔직하게 하지만 감정을 숨길 수 없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라고 고백했다. 그 순간 지혜도 같은 감정을 느꼈지만 이 사랑이 옳은지 알 수 없었다. 전 남편의 동생이라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다. 며칠간 연락하지 않았지만 동혁은 다시 전화를 걸어 걱정을 표했다. 난 서두르지 않을게. 네. 행복만 원해. 그의 말에 지혜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 다음 주 공원에서 만난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너무 복잡하지만 너는 나에게 소중해. 동혁이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지혜는 조용히 나도 사랑해요. 라고 답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준호와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 폭발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가 물었다. 천천히, 아무도 다치지 않게. 동혁이 미소 지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했다. 민수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아픔과 희망을 나누었다. 어느 날 동혁은 그녀의 손을 입맞춤하며 손이 참 예쁘네요. 라고 말했다. 지혜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준호는 절대 이런 로맨틱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넌 정말 특별해. 지혜씨, 동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혜도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의 뺨에 조심스러운 입맞춤을 했다. 그 순간 행복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이 사랑을 모두에게 알리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준호는 어떻게 반응할까? 하지만 지혜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이 며칠 후 동혁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혜야, 내가 우리 가족과 다시 연락하게 되어 기뻐. 민수를 그리워해. 그녀는 따뜻한 환영을 느꼈다. 동혁의 가족은 아직 그녀를 받아들였지만 준호가 알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 그 미묘한 긴장은 앞으로 더 큰 이야기를 예고했다. 어느 맑은 토요일 오후, 지혜와 동혁은 경기도 가평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지혜는 야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블랙 슬림 팬츠를 입고 발끝에는 세련된 하이힐 대신 편안한 로퍼를 신고 있었다. 목에는 은은한 진주 목걸이를 걸어 은근히 여성스러움을 드러냈다. 동혁은 흰 셔츠에 다크 네이비 슬랙스, 그리고 깔끔한 검은 가죽 구두를 신은 차림이었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 쾌활한 미소가 지혜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요즘 민수는 학교에서 어떤가요? 동혁이 커피잔을 들며 물었다. 잘 지내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 아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서툴지만 점점 적응 중이에요. 지혜가 살짝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럼 다행이네요. 민수는 참 밝은 아이 같아요. 형도 좀 닮았고. 동혁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지혜는 웃음을 터뜨렸다. 전 남편 닮은 건 비밀이에요. 농담이에요. 하하. 그럼 내가 좋은 삼촌인가 보네요. 동혁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서로를 향한 관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지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맴돌았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라는 생각과 함께 동혁과의 만남이 주는 달콤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지혜씨, 사실은 형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지 존경해요. 동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감사해요. 저도 그 시간이 참 힘들었지만 민수를 위해 버텼어요. 지혜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지혜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당신을 단순한 형수님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좋아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혜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동혁 씨, 이건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하지만 나는 우리 사이에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요. 조금씩, 천천히. 그때 갑자기 동혁이 농담을 던졌다. 만약 우리가 결혼한다면 명절 때 형과 얼굴 맞대는 거 상상해봤어요. 웃음거리 될 거로. 지혜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맞아요. 동혁 씨 가족 모임이 코미디가 될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혜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두려웠으나 동혁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혜는 민수가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문득 민수가 엄마에게 다가와 엄마, 삼촌 동혁이랑 놀러가도 돼? 라고 말했다. 지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가자 지혜의 휴대폰이 울렸다. 동혁이었다. 내일 우리 집에 와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 어때요? 엄마가 꼭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지혜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얽혀 요동쳤다. 네, 좋아요. 민수도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약속이 잡혔다. 하지만 지혜는 몰랐다. 그날 저녁, 준호가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의 눈빛은 냉담했고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가평의 조용한 밤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는 사랑뿐 아니라 배신과 갈등, 그리고 숨겨진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혁의 집은 가평의 조용한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전통 한옥이었다. 저녁 노을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집안에는 따뜻한 조명과 함께 엄마 윤정씨가 직접 준비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지혜는 민수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윤정씨는 환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다. 지혜야, 오랜만이구나. 민수도 많이 컸네. 지혜는 베이지빛 원피스에 섬세한 레이스가 달린 자켓을 걸치고 있었고 발끝에는 깔끔한 검정 구두를 신고 있었다. 목에는 은은한 금빛 목걸이가 빛났다. 그녀의 차분한 외모와 달리 긴장감이 얼굴의 은연중에 드러났다. 윤정씨는 그런 그녀를 다정하게 다독이며 편하게 있어요. 우리 가족은 항상 지혜를 환영한단다. 라고 말했다. 식탁에 앉자 동혁은 활짝 웃으며 민수야, 삼촌 많이 보고 싶었지. 라고 말했고 민수는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식사 중 윤정씨가 농담을 던졌다. 동혁아, 형준호가 이 상황을 보면 기절할걸? 형수님이 우리 가족과 이렇게 잘 지내다니? 모두 웃음이 터졌고 긴장이 조금 풀렸다. 지혜도 마음속으로 이게 꿈인가 싶었다. 하지만 조용한 저녁 속에 미묘한 긴장감도 감돌았다. 동혁이 지혜의 손을 살짝 잡으며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라고 속삭였다. 지혜는 그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속에는 동혁에 대한 사랑과 준호에게 들킬까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런 감정이 나쁜 걸까?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다음 날 가평의 작은 마을 광장에서 민수와 동혁, 지혜는 함께 산책했다. 동혁은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다. 민수야, 너희 엄마가 이렇게 멋질 줄 몰랐어. 데이트 신청해도 될까? 민수가 엄마는 삼촌이랑 놀러 다녀도 돼. 라며 웃자 지혜는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그 순간 민수가 갑자기 멈춰서서 멀리서 누군가를 바라보았다. 준호였다. 어두운 얼굴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혜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동혁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준호가 여기 있을 줄 몰랐어. 동혁이 낮게 말했다. 지혜는 민수를 감싸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숨길 수 없어. 진실을 마주해야 해. 그날 오후 준호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래요. 만나서 얘기해요. 하지만 그 만남이 가져올 파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랑과 배신, 가족의 비밀이 뒤엉키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가평의 평화로운 마을 아래 숨겨진 진실은 곧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운명이었다. 준호와 지혜가 마주한 카페는 서울 강남구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장소였다. 창문 너머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과 냉기가 감돌았다. 지혜는 짙은 파란색 원피스에 은은한 광택의 실버 귀걸이를 착용했고 살짝 웨이브진 긴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다. 발끝에는 세련된 블랙 펌프스를 신어 단아하면서도 자신감이 느껴졌다. 준호는 검은색 재킷을 걸쳤고 그의 눈빛은 싸늘했다. 내가 동혁이랑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꽉 쥐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준호 씨, 우리 이혼했잖아요. 저는 민수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동혁 씨는 저와 민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동생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동혁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내 감정을 숨길 수 없어요. 지혜의 눈에는 단호함과 슬픔이 공존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잃더니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 알았으면 너와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 지혜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느꼈지만 담담히 일어섰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나와 민수, 그리고 동혁과 함께할 미래를 생각할 거예요.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날 밤, 지혜는 집으로 돌아와 동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와 만났어요. 예상보다 더 힘들었어요. 잘했어요. 지혜씨,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길을 함께 걸어가요. 동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과 사회적 편견에 맞서야 했다.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가평의 조용한 마을과 서울의 번잡한 거리, 두 장소를 오가며 펼쳐지는 이 금지된 사랑은 이제 막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그리고 지혜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묘한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문득 질문했다. 이 사랑이 과연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 남겨졌다. 민수의 초등학교 졸업식 날, 가평의 작은 체육관은 축하의 환호와 부모님들의 응원으로 가득 찼다. 지혜는 연한 분홍빛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H라인 스커트를 매치했고, 발그댄 은은한 광택의 베이지색 구두를 신은 채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목에는 실버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반짝였다.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를 넣어 자연스러움을 더했다. 동혁은 흰 셔츠에 짙은 회색 슬랙스, 그리고 깔끔한 검은색 가죽 구두를 착용했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 미소가 번지며 민수를 향한 애정이 가득했다. 지혜와 동혁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미소를 주고받았다. 졸업식이 끝난 후 민수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날 준호가 뜻밖에도 나타났다. 검은색 재킷과 청바지를 입은 그는 굳은 표정으로 지혜와 동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고 주변의 시선도 점점 그에게 쏠렸다. 민수야, 아빠랑도 사진 찍자.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지혜 쪽을 바라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혁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준호 형, 우리 모두 민수를 위해서라도 잘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지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랑과 가족,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졸업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지만 그 사진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지혜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숨기지 않을 거야. 진실과 마주할 때가 왔어.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지혜가 전화를 받자 낮고 낯선 목소리가 속삭였다. 모든 게 곧 드러날 거야. 조심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가평의 조용한 마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숨겨진 진실과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면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 다음 편에서 밝혀질 미스터리가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다. 가평의 조용한 마을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지혜는 그날 밤 집안 거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는 검은색 니트에 짙은 청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어깨를 살짝 감싸고 있었다. 발밑에 놓인 슬리퍼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모습이었다. 손에는 뜨거운 차 한 잔이 쥐어져 있었고 휴대폰 화면 속 알 수 없는 번호가 자꾸만 떠올랐다. 도대체 누굴까?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민수는 벌써 잠들었고 동혁도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을 나간 상태였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그 앞에는 의외의 인물이 서 있었다. 바로 동혁의 어머니 윤정 씨였다. 그녀는 검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근심 어린 표정이 떠올랐다. 지혜야, 나도 모르게 걱정이 돼서 왔단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윤정 씨가 조심스레 말했다. 지혜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윤정 씨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가족도 이 상황이 쉽지 않단다. 하지만 내가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니 고마워, 엄마. 저도 걱정이 많아요. 준호 씨가 점점 더 불안해하는 것 같고 누군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아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정 씨가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걱정 마, 지혜야.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끈끈해. 게다가 동혁이도 꽤 무서운 사람이란다. 마치 드라마 비밀의 숲 주인공 같아. 그가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지혜도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그럼 동혁이 형사로 전직한 거요. 두 사람은 웃음 속에 잠시 긴장을 풀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마음을 짓눌렀다. 그날 밤, 지혜는 베란다에 앉아 멀리 별들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와 함께 마음속의 묘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동혁의 문자였다. 내일 저녁,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 모든 걸 함께 이겨내자. 지혜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답장을 썼다. 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평의 밤하늘 아래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누군가의 숨겨진 음모가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그 진실은 곧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점점 더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펼쳐질 사랑과 배신, 그리고 믿음의 시험이었다. 누가 진실을 지키고 누가 무너질지 그 끝은 또 다른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느 흐린 오후, 가평의 작은 산길을 따라 지혜와 동혁은 천천히 걸었다. 지혜는 깊은 와인색 니트에 검은 스키니 진을 입고 발에는 부드러운 스웨이드 앵클 부츠를 신고 있었다. 목에는 작은 금빛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고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흘러내렸다. 동혁은 검은 가죽 재킷에 진한 회색 후드티,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다. 그의 짙은 눈빛은 언제나처럼 지혜를 향해 따뜻하게 머물렀다. 지혜 씨, 요즘 기분이 어때요? 동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솔직히 말하면 불안해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지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동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난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가 천천히 다가왔고 안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준호였다. 그의 얼굴은 어둡고 날카로웠으며 눈은 마치 칼날 같았다. 이젠 숨길 수 없겠군. 준호가 낮게 말했다. 지혜는 동혁에게서 손을 뗐다. 준호 씨,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행복. 내가 무슨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 이건 끝까지 갈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동혁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준호 형, 민수를 위해서라도 이 싸움은 끝내야 해요. 우리 모두 평화롭게 지낼 방법을 찾아야죠. 준호는 냉소를 짓더니 차에 올라타며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희 둘 다 조심해. 차가 멀어져 가는 동안 지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나는 걸 느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동혁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으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 사랑은 그 어떤 시련보다 강할 거예요. 그날 밤, 가평의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러나 멀리서 누군가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메시지는 한마디였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다음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목숨을 건 비밀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평의 평화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 미스터리는 곧 밝혀질 것이다. 민수가 다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봄바람이 살랑이고 있었다. 지혜는 연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세련된 검정 스키니 팬츠를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편안한 플랫슈즈를 신고 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귀걸이를 달았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뒤로 묶어 단아한 이미지를 완성했다. 동혁은 캐주얼한 네이비 니트에 청바지, 그리고 깔끔한 스니커즈를 신은 편안한 차림이었다. 그날은 민수의 학교 봄 소풍날이었다.
지혜와 동혁은 함께 민수를 데리러 나왔다. 민수는 이미 친구들과 뛰놀며 밝게 웃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런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야, 오늘 하루 어땠어? 지혜가 다정하게 물었다. 삼촌 동혁이랑 같이 놀아서 너무 재밌었어.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역시 우리 민수가 최고지. 동혁도 활짝 웃었다. 그 순간 준호가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어두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지혜는 순간 숨을 죽였지만 동혁은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준호 형, 우리 모두 민수를 위해 잘 지내야 해요. 더 이상 싸움은 그만두자고요. 준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수를 위해서라면. 그러나 그가 떠난 뒤에도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지혜는 집에 돌아와 동혁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다. 준호 씨가 이렇게 갑자기 변할 줄 몰랐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요. 동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조심해야 해요. 그때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메시지 내용은 짧고 섬뜩했다. 모든 진실은 곧 드러난다. 지혜와 동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가평의 평화로운 봄날은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풀리지 않은 비밀과 다가오는 위기가 숨쉬고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기의 진정한 시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몰래 지켜보고 있는 가평숲 속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 속에는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을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순간이었다. 가평의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어느 저녁, 지혜는 집 앞마당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보리색 니트에 베이지색 스커트를 매치했고 발끝에는 깔끔한 로퍼를 신었다. 머리는 가볍게 묶여 있었고 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금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바람에 살랑이는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고 동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짙은 회색 코트에 검은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진지했고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지혜 씨, 이걸 봐야 해요. 동혁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지혜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준호가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편지에는 곧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 준비하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준호 씨가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결의에 차 있었다.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민수와 우리 미래를 지키려면. 동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가평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혜 씨,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우리 사랑도 진실도. 동혁이 속삭였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가평의 평화로운 밤을 뒤흔들 비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가족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과연 지혜와 동혁은 모든 위협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다음 편에서 밝혀질 것이다. 동혁의 집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벽난로 앞에 앉은 지혜는 짙은 와인색 캐시미어 카디건에 검은색 레깅스를 매치했고 발에는 부드러운 가죽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긴 머리는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동혁은 옆 소파에 앉아 검은 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채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힐 줄은 몰랐어. 동혁이 무겁게 말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요.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때 벨소리가 울렸다. 동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가평 경찰서에서 온 형사 한 명이 서 있었다. 동혁 씨, 지혜 씨, 이건 공식적인 통보입니다. 최근 준호 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증거사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동혁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네요. 동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창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동혁이 낮게 경고했다. 가평의 밤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물들었고 그들 앞에 펼쳐질 다음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정의를 향한 뜨거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누군가는 크게 웃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것이다.